만약 내가 버린 아이가 지금 눈앞에 서 있다면 나는 그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까? 이 한 문장이 고성희의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대답은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어떤 얼굴을 향해 흔들리고 있었는데요. 확신하기엔 모든 게 모호했고 단서들은 애써 감춰진 듯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쩐지 모든 길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고성희는 재벌가 안주인으로 화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언론은 그녀를 성공의 아이콘이라 불렀고 누구나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러운 시선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 한쪽은 늘 허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했다 말했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나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라는 질문을 매일 안고 살았습니다. 그 질문의 뿌리에는 오래전 버려진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젊은 날 가진 것 하나 없던 시절. 그녀는 사랑을 했습니다. 뜨겁고 순수했지만 현실을 버티기엔 너무도 약했던 사랑. 그 남자는 고성희와 같은 백화점 판매대에서 일하던 동료였습니다. 비록 시급은 적었지만 같이 야간 정리를 하며 웃고 새벽에 컵라면을 나누던 순간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몸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너무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은 고성희에게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매일 다짐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계단을 반드시 올라가겠다. 그 계단은 부와 성공으로 향하는 길이었고 아이는 그 계단의 무게를 더해버릴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함께 키우자고 했지만 고성희는 알았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두 사람의 삶에 아기가 더해지는 순간 그 모든 계단은 더 가파르고 더 멀어질 거라는 것을요. 싸움은 잦아졌고 결국 남자는 떠났습니다. 남은 건 고성희와 태어나려는 아이뿐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날 작은 의원의 형광등은 깜빡거렸습니다. 아이의 울음이 복도를 채웠지만 고성희의 마음은 그 울음을 오래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더 커진 내가 돌아오겠다. 하지만 그 말은 곧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큰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고 아이를 품에 안은 순간을 오래도록 외면했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화려한 드레스, 반짝이는 보석, 성공한 여인의 자리까지 모두 손에 넣었지만 그날 복도의 울음소리는 아직도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이상하게도 주변의 작은 흔적들이 그녀를 그 소리 쪽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봉사활동 집수리 현장에서 낡은 기부자 명단이 발견됐습니다. 거기에 선명히 적힌 이름, 고성희. 순간 그녀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곁에 있던 지은호가 물었습니다. 고 여사님, 예전에 여길 다녀가신 적 있으신가 봐요? 아, 오래전에 잠깐이었어요. 그녀는 최대한 태연하게 답했지만 그 짧은 순간 동안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기억이 날카롭게 깨어났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우연이 겹쳤습니다. 지강호가 지은호의 카페에서 문손잡이를 갈던 날이었습니다. 나사가 잘 맞지 않아 손등이 긁혔고 페인트가 손가락 끝에 묻었습니다. 고성희는 무심코 말을 걸었습니다. 강호 씨, 괜찮으세요? 이 정도면 아무렇지 않습니다. 지강호가 웃으며 대답하는 순간 그녀의 눈길은 그의 손등에 남은 얇은 흉터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그 작은 흉터가 오래전 기억과 겹쳐 보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묘한 떨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 고성희는 조용히 과거 기록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의원의 출산 기록, 헌혈 기록, 전입 자료 같은 것들을 뒤졌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의 시선을 붙잡은 단서 하나. RH 음성, 희귀 혈액형. 몇 년 전 기록이 끊겨 있던 그 자리에 보호자 이름으로 정순이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고성희는 결국 직접 확인을 시도했습니다. 카페에서 지강호를 마주쳤을 때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강호 씨, 혈액형이 어떻게 되나요? 지강호는 의아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RH 음성인데요.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순간 고성희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억지 미소를 지으며 그냥요 신기해서요라고 말했지만 눈동자는 이미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정순이도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지강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제 출생신고 서류 좀 볼 수 있습니까? 정순이는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서류를 내주었습니다. 지강호는 서류 속 출생병원 이름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제가 알던 병원이랑 다르네요. 정순이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강호야, 서류라는 게 꼭 삶 전부를 말해주진 않더라. 그 말은 위로 같았지만 오히려 더 큰 의심을 남겼습니다. 지강호는 그날 밤 서류를 다시 꺼내보며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였을까? 내가 아는 시작은 진짜 시작이었을까? 고성희의 불안은 점점 커졌습니다. 밤마다 거울 앞에 서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찾는 그 아이 정말 너니? 입술은 떨렸고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두 번째로 받은 봉투 속 자료는 여전히 결정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석에 적힌 이름, 흐릿한 글씨로 쓰인 지강호. 그것만으로도 직감은 이미 답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순이의 식당에서 고성희는 우연히 오래된 사진을 보았습니다. 젊은 정순이가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물었습니다. 특별한 날이었습니까? 정순이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복잡하게 기뻤던 날이었습니다. 그 복잡하게라는 단어가 이상하게도 오래 남았습니다. 단순한 기쁨이 아니었다는 것, 바로 그 속에 감춰진 사정이 있다는 것 같았습니다. 지강호 역시 밤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떠오르는 장면. 흐릿한 병원 복도, 낯선 여인의 실루엣,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던 울음소리.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 울음은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내 울음이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불안과 혼란이 점점 짙어질 뿐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은 하나의 그림을 향해 모이고 있었습니다. 희귀 혈액형, 오래된 기록, 정순이의 침묵, 고성희의 떨림, 지강호의 혼란. 하지만 마지막 퍼즐한 조각은 여전히 어딘가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고성희는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갑게 스며드는 밤 공기에도 가슴은 식지 않았습니다. 한쪽 손에는 봉투가, 다른 손에는 아직 꺼내지 못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봉투와 사진, 그 둘 사이에서 그녀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단서는 거의 맞춰지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한 조각은 여전히 어딘가에서 그녀를 비웃듯 숨어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식당 불을 끄며 마지막으로 낡은 서랍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오래된 종이가 감춰져 있었습니다. 꺼내야 할지 아니면 영원히 묻어둬야 할지 그녀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이걸 드러내면 내가 지켜온 모든 게 끝날지도 몰라. 그녀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더 짙게 패였습니다. 그리고 지강호는 또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복도의 희미한 불빛, 낯선 여인의 그림자, 멀리서 울리던 아이 울음. 그런데 이번에는 그 울음소리에 묘하게 익숙한 떨림이 겹쳐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 대체 누구였습니까? 세 사람 모두 진실의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열쇠를 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열쇠가 닿는 순간 어떤 삶이 무너지고 어떤 관계가 새로 얽힐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고성희의 휴대폰에 알 수 없는 발신자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단 세 글자. 알고 있다. 고성희는 그 문자 앞에서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가 보낸 것일까? 왜 하필 지금일까? 그리고 알고 있다는 게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꺼냈다 켰다 하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방 안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정순이는 같은 시각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습니다. 그녀가 지켜온 비밀은 너무 길고 깊었습니다. 언젠가 드러날 걸 알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지강호는 홀로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겹쳐지는 장면, 병원 복도의 그림자와 지금의 자신.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누구였습니까? 정말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밤은 깊었고 답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이미 누군가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 이제 진실은 더 이상 오래 숨어 있지 못할 것입니다.